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선택 2020 4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윤선 앵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보따리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위해 개표 상황 그리고 총선 결과 분석, 당선자 목소리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시각 전국 득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국 253개 지역구 현재 시각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당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92곳, 무소속이 5곳입니다. 네,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 49곳에 의석이 걸려있죠. 민주당이 43석을 차지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6곳이라는 예측이 나오네요. 네, 이 시각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정당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18석 중에 통합당이 16석, 민주당이 2석을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입니다. 네, 통합당이 11석, 무소속이 1석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네, 인천 총 13개 지역구가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이 11개 지역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통합당 1개 지역구, 무소속이 1개 지역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입니다. 이곳은 20대 때 국민의당이 8석을 모두 가져갔던 곳인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모두 8곳을 석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전 7곳 모두 지금 현재 민주당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입니다. 네, 6곳에서 모두 통합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세종 2곳인데요. 2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다음은 59곳이 걸려있는 경기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45곳에서 1위를 달리며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원 총 8개 지역구가 걸려있는데요. 통합당이 5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민주당 2곳에서 1위입니다. 네, 매번 캐스팅 보트가 되는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5곳, 통합당 3곳입니다. 충남 이어갑니다. 11개 지역구 중에 통합당 후보가 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전북입니다. 총 10곳 중에 민주당이 9곳, 무소속이 1곳입니다. 전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0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입니다. 모두 핑크색이죠. 통합당이 13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대구 수성 갑에선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국회의원 5선 고지에 오르게 된 주 후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 후보님 나와 계시네요. 네, 대구 수성갑 유권자들이 아주 큰 지지율로 지지해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 안보 실패, 경제 폭망, 외교 고립, 또 조국 장관 일가에서 드러난 비도덕성, 위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있어의 청와대의 개입, 이런 것에 대한 실망이 크고, 또 상대 김부겸 후보가 임기 중에 절반 가까운 2년을 장관을 하면서 지역을 비웠던 일, 그다음에 공약들을 많이 이행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저에 대한 지지가 많이 모인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주 의원도 이제 5선 의원이 됐습니다. 대선 후보군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도 밝히셨는데 앞으로 계획 무엇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 치고 국가 경영의 포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선거 첫날 김부겸 후보가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대권 출마 선언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도 대권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써서 저도 얼떨결에 대선 후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2022년에 대선이 있고 그 전 단계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하고 또 저희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걸 봐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1대에 또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후보에게 승리를 거둔 대구 수성갑의 주호영 후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또 접전 지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도봉과 민주당 인재근 후보와 통합당 김재석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800여 표 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도봉을입니다. 통합당 김선동 후보와 민주당 오기형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차는 556표입니다. 네, 개표율이 45.6%나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통합당 이준석 후보 690표 차이에 접전을 벌이고 있네요. 역시 수도권 접전지입니다. 서울 강남을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통합당 박진 후보가 1,100여 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진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57.3%, 통합당 서병수 후보와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1,000표 차 이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부산 남구을입니다. 개표가 6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약 100표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부산 북강서갑 통합당 박민식 후보와 민주당 전재수 후보 214표 역시나 접전입니다. 네, 인천 동구 미추홀을입니다. 개표가 90%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무소속 윤상현 후보와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200여 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인천 남동갑입니다. 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통합당 유정복 후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표율 55%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후보와 통합당 이장우 후보가 2,100여 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대전 중구 개표율 82.4%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황운하 후보와 통합당 이은건 후보 650표 차이를 접전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후보와 통합당 이영규 후보가 1,700여 표 차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입니다. 개표율 49.6%, 통합당 박대동 후보와 민주당 이상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 평택갑입니다. 통합당 공재광 후보와 민주당 홍기원 후보가 800여 표 차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표는 39.5% 정도 됐습니다. 네, 경기 안산 단원을 통합당 박순자 후보와 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갑입니다. 통합당 이경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0표 차밖에 안 되네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는 22% 정도 됐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 병입니다. 통합당 주광덕 후보와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입니다. 민주당 이규민 후보와 통합당 김하경 후보가 750여 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표는 70% 정도 완료됐습니다. 네, 경기 화성갑 통합당 최영근 후보와 민주당 송옥주 후보가 1000표 이내의 접전입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통합당 김진태 후보와 민주당 허영 후보가 1000표가 안 되는 표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접전 지역이 많네요.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통합당 윤갑근 후보가 666표 차 접전입니다. 네, 충북 청주 서원입니다. 민주당 이장섭 후보와 통합당 최연호 후보가 2,400여 표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표는 74.6% 완료됐습니다. 네, 충북 증평 진천 음성 민주당 이모선 후보와 통합당 경대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92.6%입니다.
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통합당 정진석 후보와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표차 427표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표는 73% 정도 완료됐습니다. 네, 충남 보령 서천으로 갑니다. 통합당 김태웅 후보 50.6%, 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개표율 59.3%, 접전적이 많습니다. 네, 경남 양산을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통합당 나동현 후보가 1,895표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접전 지역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동물의 왕국과 도시 여부의 목소리시죠. 유강진 성우 그리고 황수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유강진 성우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도시어부 대신 민심어부를 만나보셨는데 네. 마지막까지 빠르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Follow me! 네, 이 시각 1위입니다. 네, 부산 중구 영도입니다. 통합당의 황보승희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 서구 동구입니다. 통합당의 안병길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또 부산진 갑입니다.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가 47.9%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진 을을 보겠습니다. 통합당의 이현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부산 동래입니다. 통합당의 김희곤 후보가 51.9%로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 남구 갑으로 왔습니다. 개표가 87.5% 진행됐네요. 통합당의 박수영 후보입니다. 자, 부산 남구 을입니다. 네, 통합당의 이현주 후보가 50.1%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 북구 강서 갑입니다. 네, 통합당의 박민식 후보 49.7%로 현재 1위입니다. 부산 북구 강서 을은 어떨까요? 통합당의 김도욱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은요? 역시 통합당의 하태경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네요. 부산 해운대 을입니다. 역시 통합당의 김미애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사하 갑입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최인호 후보가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 을은 어떨까요? 네, 개표는 37.7% 진행됐는데요. 통합당의 조경태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부산 금정입니다. 통합당의 백종원 후보가 59.3%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입니다. 네, 개표는 32.2% 진행됐고요. 통합당의 이주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수용입니다. 통합당의 전봉민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네요. 자, 이번엔 부산 사상으로 왔습니다. 네, 통합당의 장재원 후보 개표는 30% 진행됐는데요. 현재 1위입니다. 부산 기장입니다. 네, 개표는 반 이상 조금 진행됐네요. 통합당의 정동만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소속 후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을 김석 후보가 50.5%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정현 후보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용찬 후보가 2위입니다. 네, 대구 수성을로 가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1위네요.
네, 인천 동미추홀을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가 41.8%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광주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경진 후보는 2위고 조호섭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의정부 갑 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석균 후보는 3위입니다. 네, 강원 강릉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동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태호 후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의당 후보들이 나온 곳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울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3위를 달리고 있고 민주당 정희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안양 동안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의당 추혜선 후보가 나왔는데요. 이재정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경기 고양 갑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경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이 나온 정의당, 여기 충북 청주 상당도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20대 비례대표까지 지냈던 정의당의 윤소아 후보는 전남 목포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1위입니다. 네,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위고요. 통합당 강기윤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인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 수원 갑입니다. 대표 49.4%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승원 후보가 61%의 지지를 얻으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원 을입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후보 57.3%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수원병 대표 84.5%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51.2%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정입니다. 민주당의 박광온 후보 55.3%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수원 무 민주당 김진표 후보 통합당 박재순 후보의 대결이었는데요. 김진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성남 수정입니다. 개표는 73.3%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김태년 후보가 60.3%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 민주당의 윤영찬 후보가 더 많은 힘을 받으면서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41.9% 진행된 성남 분당 갑입니다. 통합당의 김은혜 후보가 힘차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통합당의 김민수 후보,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 치열한데요. 현재까지는 통합당의 김민수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지역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 갑입니다. 개표는 48.5%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오영환 후보가 48.7%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의정부 을 개표 46.5%, 민주당 김민철 후보가 51.9%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안양 만안입니다. 민주당의 강득구 후보가 49.5%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갑 민주당의 민병덕 후보와 통합당의 임호영 후보 56.5% 대 38.7%, 민주당의 민병덕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안양 동안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정 후보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천갑 개표 69.7%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김경협 후보가 57.4% 당선이 확실합니다.
부천 을입니다. 민주당의 서른 후보가 51.8%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이 조금 넘었고 현재 개표율이 60% 정도니까 개표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궁금하시죠?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1당이 의사당 가운데를 차지하는 것이 관례인데 편의상 화면 왼쪽에 파란색의 민주당, 화면 오른쪽에 이 핑크색의 미래통합당 의석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석부터 볼까요? 현재 시각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정당을 반영하면 민주당 얼마나 의석을 차지할까요? 네, 바로 보여주시죠. 네, 민주당이 154석을 차지한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과반을 넘었네요. 네, 지역구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핑크색의 미래통합당은 네, 94석입니다. 민생당은 아직까지는 의석이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요. 정의당도 0석, 네, 무소속 기타는 5석입니다. 네, 현재까지 1위인 후보의 당을 반영한 것이고 아직도 경합 지역이 있기 때문에 최종 의석은 소폭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빈자리들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까지 정당별 득표율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민주당계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열린민주당이 3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18석을 얻는다는 예상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더한 전망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 계열의 의석이 174석. 자,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계열은 112석입니다. 그럼, 네.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21대 국회 주인공들 누가 될지 계속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개표 상황 계속 전해드리면서 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새로 나오셨고요. 이재명 부장과 박소윤 정치부 차장과도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 때 가장 표차가 적었던 표차 몇 표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 결과적으로 23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표. 총선 후에는 이제 26표였는데 네. 26표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진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26표 차이를 믿을 수가 없다. 재검표를 해서 아마 3표가 줄어서 2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지역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인천, 부평, 갑이었던 걸로 네, 참 기억합니다. 모를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또 어느새 준비를 좀 해오셨는지. 네, 이 20대 때요, 1000표 이내로 결론이 난 곳이 12곳이나 있었답니다. 자, 박소연 차장, 지금도 네.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또 뒤집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지금 1등, 2등이 계속 바뀌고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일단 부산 남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와 그다음에 통합당의 이현주 후보가 계속 1등, 2등을 바꿔가면서 지금 계속 접전이에요.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 이렇게 접전을 벌이는 곳이 꽤 많습니다. 지금 서울 도봉을에 그 오기영 민주당 후보와 김성동 이 통합당 후보가 계속 엎치락뒤치락을 하는데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표차가 500표 차도 되지 않더라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 강동갑 진선미 의원 거기도 접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수희 의원 통합당 후보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충청 표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충남에서도 두 곳이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 곳 가까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충남 공주의 박수현 후보와 정진석 후보 그리고 지금 그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 그다음 신범철 후보 여기는 표차가 네. 제가 확인하니까 35표 차 35표 차, 뭐 어느 지역 동네에 그러면 투표함 하나 이제 열면 또 바뀌는 거네요. 네네 그 정도로 네.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네 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현종 의원님. 네, 예상과 전혀 다른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 지역구 있습니까?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이번 선거가 워낙 이제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에서 미래통합당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방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네. 전망이 있었는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수도권, 특히 네.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통합당이 지금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민경호 후보가 나온 인천 연수 같은 경우는 말이죠. 거기는 사실 이정미 후보가 정의당에 있기 때문에 당초 그래도 진보 쪽 표를 갈라가서 그래도 민경호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또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결국은 이제 보수표, 진보표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보표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경호 후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좀 그게 왜냐하면 공천이 사실은 처음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들이 실제로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천 연수를 집어주셨어요. 김태현 변호사님요. 저는 서울에서 두 군데. 지금 저 화면 보시는 게 서울 노원병 아니겠습니까? 네. 노원병이 이준석 후보가 1% 차로 지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 노원병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아마 저 노원병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가장 많이 얻은 표가 아마 제 기억에 38% 정도일 겁니다. 네. 저 2008년 총선 때 당시 홍정국 전 의원이 아마 김성환 후보가 노회찬 후보가 3자 대결 속에서 35에서 38% 당선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허준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질 때도 38% 정도였어요. 이준석 후보가 두 번 졌을 때도 38%고요.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김성환 의원하고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노원병에서도 아마 이변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꼽자면 지금 송파갑입니다. 송파갑. 지금 이제 접전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 200여 표 차 뭐 이러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저 강남벨트라고 하잖아요. 송파갑. 예, 그러니까 송파 3갑을병 중에서 보수정당한테 가장 그래도 좀 수월한 지역이 송파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40% 정도 개표가 조금 못 됐는데 한 7% 정도 차이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만약에 강남벨트 중에 한 곳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전체 판세, 그 충격은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네. 자, 여인선 앵커 이제 설명해 주시고 다시 이제 합류를 해줬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 당사에 지금 들어온 모습이네요. 네, 미래통합당 당사인데 이재명 부장 지금 이제 서울 종로에서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죠. 예, 출구조사 때만 하더라도 접전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사실상 투표를 까니까 상당히 큰 표차를 줬습니다. 한 20% 가까이 벌어서 어떻게 이미 이낙연 전 후보 같은 경우 당선 소감을 밝혔었고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산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직자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담만 남기고 떠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저와 우리 당을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과 또 특히 저를 지지해준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방금 지금 이 순간 사의 표명을 했어요. 지난 20대 총선 때도 김무성 대표가 바로 사의 표명을 했었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참패를 했을 때는 당연히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누가 보더라도 완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본인 스스로도 종로에서 큰 차이로 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전체 총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라는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도 이제 전 대표가 됐나요? 얘기를 했지만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서 어쨌든 당시에 이제 유승민 계랑도 화합을 하고 여러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지만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력들 다 같이 아울러서 가지 못하는 그 유승민 의원도 나중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포옹다고 했었지만 사실 굉장히 늦게 합류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도 중요하지만 참패한 건 참패지만 앞으로 당을 수습해가는 과정이 더 좀 힘들게 좀 지난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현종 의원님. 지금 이제 이재명 부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의 실패의 원인으로 콕 집은 게 이제 통합을 실패하고 화학적 결함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패장인 거죠 지금.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건국 이래로 선거 형태를 쭉 보면요. 3번 이상 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이제 민주당이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모두 다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제 원칙을 따져보면 이번 선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야당이 승리해야 될 상황인데 문제는 처음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4연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결국 이제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통합된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임박해서 통합을 이루기는 했지만 사실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이게 거리를 두고 있었고요. 거의 마지막 날 나왔죠.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을 뒤늦게 또 영입을 했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그동안 불출마를 사실 의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불출마를 한 의원들을 새롭게 이제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나 개혁성에 이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여러 사람을 빼서 다른 데 넣고 하는 이런 어떤 공천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마지막까지도 보면 지금 차명진 의원, 전 의원 후보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어떤 면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뭔가 조정을 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리더십이 전혀 어떤 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선거도 그렇고 사실은 당내 화합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미래통합당은 이제 비상대책위 체제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자기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근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이 차기 대선 후보급들이 상당수가 낙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후보 부재 상황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어떤 면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어떤 직면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총선 이제 아직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민주당 과반 의석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제 비례까지 합치어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버틸 일단은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버틸 재간이 없죠. 사실 지난 2016년 얘기를 했죠. 2016년 김무성 대표도 그만뒀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나름대로 세력과 계파가 있었어요. 물론 청와대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선거에 지고 나서 이제 패장에게 사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를 보시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여의도 경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황교안계라고 하는 특정하는
본인을 받쳐줄 세력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도 많지 않았는데 이번 사실 공천 과정에서도 본인을 뒷받침해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본인도 선거에 떨어지고 당도 패배했다. 버틸 재간이 없죠. 네. 오늘 아마 황교안 대표의 그 패장의 변에서 제 귀를 하나 잡았던 건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시간을 달라. 지금 앞서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기록을 세웠어요. 4번 연속 큰 선거 패배. 재보선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탄핵 이후에 대선 지고 나서 이 보수 정당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했고요. 그 이후에 근 2년 가까운 시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보수 정당이 옛 모습을 찾지 못했다. 네. 그런데 시간을 더 달라. 다음 선거 언제죠? 2년 후에 대선입니다. 네. 내년 이맘때부터 대선 과정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럼 미래통합당, 이 보수정당은 어떻게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과연 다음 2년 앞에 있을 대선에 유권자 앞에 새 모습으로 나타낼 것인지 그게 과연 대한민국 이 정치사에서 이 보수 세력이 괴멸되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의 중요한 가늠제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남아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차기 대선 문제는 조금 뒤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성적을 받은 게 수도권에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재명 부장이 서울 성적표부터 조금 분석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사실 참패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총선 전체에서 크게 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네. 특히 이제 서울에서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용산을 이제 용산은 전통적으로 좀 한국 그 통합당세가 강했었는데 이번에 용산에서 좀 앞선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도봉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없이 좀 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좀 의미 있게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들을 많이 발굴해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강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선 주자급이라고 했던 광진을의 오세훈, 동작을의 나경원 전부 다 사실 굉장히 초박빙 이상이 됐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승부를 뒤집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그 예상과 다르게 크게 선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굉장히 또 강남으로 축소되는 통합당 전체적인 지지세가 서울에선 그렇게 강남에 굉장히 축소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 구로울에 지금 서울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구로울의 윤건영 당선인이죠. 이제 소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구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적시에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은 것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세웠던 것이 구로역 인근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로 지역의 변화의 계기를 구로역 변화 발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 윤건영 당선인 목소리 들어보셨고요. 이번에 수도권에 친문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광진을에는 또 고민정 전 대변인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개표 초반만 해도 사실 통합당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개표가 진행될수록 고민정 후보가 앞서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총력 지원을 한 곳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 유세에 나섰었는데요. 특히 고민정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같이 청와대에 있던 그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원 유세를 2번이나 갔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유난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윤건영 후보를 비롯해서 청와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들은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렇게 불리고 또
이들이 떨어지면 좀 대통령에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결과 이번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수 많이 지금 당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민정 후보도 굉장히 유력하고요. 윤건영 후보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그리고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한 윤영찬 후보 역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우 후보는 당선 확실입니다. 확실.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도 이기는데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대거 당선이 되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로 보면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결국은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위기가 있으면 사실 여당 쪽에 사실 안정,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책을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지를 유지하는 게 위기 때는 그래도 지도자를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한 50% 중반대에 달하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여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보면 대부분 50% 중반에서 조금 위로 갔다 아래 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지지도를 전체로 다 떠안고 있다라는 상황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출마를 했는데 상당수가 거의 다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 청와대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이제 친청와대 국회의원들이 꽤 많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떤 법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들이 앞장설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의 중심적인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찬 대표도 이제 당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있던 586 의원들과 그다음에 청와대 출신들 간에 어떤 면에서 뭐 좀 세력 간의 다툼도 솔직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 당의 중심적인 역할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통해서 실제로 당을 움직여내는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서 2부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수도권은 이렇게 민주당이 강세인 반면 저희 지역구 지역주의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부산 지역에서는 또 다시 이 통합당의 강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영남권에서 그래도 통합당이 약진한 모습이 눈에 띄고요. 특히나 이제 부산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16개 구청 중에 13개를 통합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의 정서가 굉장히 급격히 민주당으로 쏠리는 건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 결과는 지금 18개 지역구 중에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지금 통합당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도 지난 총선 때도 5석을 얻었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을 교두보로 해서 영남으로 표심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 총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랬던 이제 부산에서 굉장히 기반이 좀 달라지고 있다.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 가장 관심 지역이라면 이제 부산 진갑이 있었죠. 이제 김영춘 의원이 챔피언이고 사실 이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도전을 했던 곳인데 지금 서병수 부산시장이 앞서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서병수 지금 전 부산시장이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춘 이제 의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부산의 가장 대표적으로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 부산의 가장 대표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서울의 종로 같은 그런 상징적인 지역구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앞서면서 부산 전체 판세도 좀 통합당 좀 기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부산 사상도 관심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인데 장제원 의원과 이제 배재정 후보가 맞붙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배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지금 종로의 당선자죠. 이낙연 당선자가 총리 시절에 총리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남들은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후광효과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죠. 전 총리 후광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제원 의원이 워낙 이제 그 장제원 의원 선대 때부터 부산에서 나름대로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특히 사상 쪽에서요. 그리고 부산에 또 이번에 미래통합당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애초에 예상했을 때는 장제원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힘들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은 박빙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수월하게 아마 장제원 의원이 조금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살펴볼 만한 데가 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예, 김두관 후보는 지금 양산을에서 그러니까 양산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이겨야겠다 민주당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김포에 있는 김두관 의원을 차출을 해서 양산을 보냈던 건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앞서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앞서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이제 출마를 해서 지금 거기서 지금 제가 아까 보고는 앞서고 있었던데 사실은 어떻게 양상을 희망했었죠. 본인이 직접 김두관 의원과 맞서서 본인이 한번 어떻게 보면 경남 대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당의 공간에서 그걸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 나갔는데 현재 결과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통합당의 공천 문제가 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박소윤 차장, 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의 수성갑 김부겸 의원도 관심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지난 총선에서 처음으로 이 대구의 지역주의를 흔들었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국회로 복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거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쉽게 된 상황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나중에 홍일학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교두보로 마련했던 것을 지금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선이 되면 반드시 대선 후보로 돌아오겠다,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꿈이 좀 좌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역주의가 조금 더 강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재명 부장, 박소윤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계속해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서울 지역 개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각 1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253석 가운데 민주당이 155석, 통합당이 93석, 무소속이 5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표 66.4% 진행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49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42개 지역구, 통합당이 7개 지역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4곳에서는 경합입니다. 부산 18곳 가운데 통합당이 16곳, 민주당이 2곳입니다. 그리고 3곳에서 치열하게 경합 중입니다. 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12개 지역구 중에서 통합당이 11개 지역구를 가져가고요. 아마 무소속은 홍준표 후보가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13곳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통합당이 1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파란색 한 곳은 경합 지역입니다. 광주의 8개 지역구는 민주당이 모두 석권했습니다. 개표는 44.6% 진행됐습니다. 대전 7곳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6곳, 통합당이 1곳을 차지했는데요. 2곳에서 지금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통합당 1곳, 민주당 1곳, 경합 중입니다. 네, 울산 지역의 6개 지역구에서는요, 통합당이 6개 지역구를 모두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곳에서는 현재 경합 중입니다. 개표는 72.3% 진행됐습니다. 개표 72% 진행된 세종 2곳에 자리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2곳 다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59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했고요. 통합당이 12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곳에서는 경합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인 곳, 통합당이 5곳, 민주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입니다. 개표는 80.4% 진행됐습니다.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8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5곳, 통합당은 3곳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의 5곳 중에 2곳은 현재 경합 중입니다. 개표는 87.5% 진행됐습니다. 충남 11곳인데요. 통합당 6곳, 민주당 5곳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1곳,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합 중입니다. 네, 전북입니다. 10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이 9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개표는 82.3% 진행됐습니다.
전남의 이 시각 1위, 10곳 중에서 10곳 모두 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표 77.7%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엔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13곳의 지역구 중에서 통합당이 13곳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개표는 75.8% 진행됐습니다. 경남 16곳 가운데 통합당이 12곳, 민주당이 3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표 78.2%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3개 지역구는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네요. 네, 이 시각 1, 2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표 89.5%.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개표 48.3%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박성준 후보 55.6%, 통합당 지상욱 후보 43.7%입니다. 이어서 서울 용산입니다. 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51.9%로 강태웅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갑, 민주당 전혜숙 후보, 통합당 김병민 후보 54.7% 대 40.1%입니다. 개표 절반 정도 진행됐네요. 광진 을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가 51.9%로 오세훈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갑, 민주당의 안규백 후보 51.3%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개표 86.3%. 네, 동대문 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가 53.9%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갑 개표 85.1% 민주당의 서영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지역 보겠습니다. 중랑 을은 민주당의 박홍근 후보가 60.1%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갑 개표 59.3%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당 득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은 어느 당이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여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 41%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여론조사에서는 최대한 15석 정도 될 걸로 예측이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33.3% 득표를 해서 17석 여론조사보다는 많은 지금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최혜영 후보부터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자, 척수장애인이죠. 영입인사 1호고요. 자, 관심사가 바로 14번 김홍걸 후보의 당선 여부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기도 하지요. 자, 쭉 가서 현재 17번 재정 전문가 17번까지 당선이 현재 득표가 계속 이어진다면 17번까지 당선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이 많이 받으면 이 정당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열린민주당이요 최대 8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로는 5% 득표를 하면서 3번의 파란불이 그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당선될 것 같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금 아직까지는 당선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2번 전 공직기강 비서관 정도는 당선권에 들어와 있고요. 자, 8번이 관심이었죠. 자, 8번 황희석 변호사인데 조국 전 장관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조국 전 장관과 가깝고 검찰 개혁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아직까지는 당선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이 시각 지역구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후보 155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범, 여권, 비례대표까지 합치면요. 현재로는 175석을 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야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현재 개표율 41.1%인 상황에서 35%. 네, 미래한국당도 한 15석 예측돼서는데 상당히 꽤 많은 지금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쭉 17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자, 12번 탈북자,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후보도 지금 당선에 들어와 있고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혜지 후보도 지금 당선권에 쭉 들어와 있고요. 자, 여성 영입인사 전주의 변호사 보수통합 과정에서 들어온 정운천 후보까지 쭉 17번까지 지금 쭉 이어져 있습니다. 18번까지 넘어갈지 또 관심인데요. 현재 미래통합당이 이 시각 지역구 1위를 달리고 있는 곳 93곳입니다. 현재까지 따지면요, 110석을 지금 현재 당선이 될 수 있는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례대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도봉을 개표 52.2% 진행됐는데요. 통합당 김선동 후보 1위, 민주당 오기영 후보 2위입니다. 표차 806표 차. 네, 개표가 63.2% 진행된 영등포 을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와 통합당의 박용찬 후보 약 2%포인트 차이로 접전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을 표차 1049표 차입니다. 통합당 박진 후보, 민주당 전현희 후보 1, 2위 접전입니다. 서울 송파 갑입니다. 민주당의 조재희 후보와 통합당의 김웅 후보 현재 접전 상황입니다. 부산 남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71.3% 진행됐는데요. 표차 843표입니다. 민주당 박재호 후보, 통합당 이현주 후보입니다. 네, 부산 북구 강서 갑입니다. 개표는 70.6%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와 통합당의 박민식 후보 현재 접전 상황입니다. 개표 83.4%나 진행이 됐는데요. 부산 기장은 두 후보, 표차 859표 차입니다. 통합당 정동만 후보, 민주당 최태경 후보입니다. 대구 수성 을입니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와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 현재 접전입니다. 706표 차입니다. 민주당 정일영 후보, 통합당 민경욱 후보, 표차 1924표 차입니다. 인천 남동 갑입니다. 민주당의 맹성규 후보와 통합당의 유정복 후보도 580여 표 차이로 현재 접전 상황입니다. 대전 동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83.8%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장철민 후보, 통합당 이장우 후보 표차 1200여 표 차입니다. 네, 현재 접전 상황 보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요, 통합당의 박대동 후보와 민주당의 이상원 후보 단 2표 차이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갑, 민주당 홍기원 후보, 통합당 공재광 후보 표차 246표 차입니다. 경기 고양갑 또한 접전입니다. 통합당의 이경환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211표 차이로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갑도 치열합니다. 민주당 송옥주 후보, 통합당 최영근 후보 표차 1800표 차입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통합당의 김진태 후보와 민주당 허영 후보 1000표 차가 채 나지 않게 현재 접전 상황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 개표 83.4% 진행됐는데요. 표차는 620표 차입니다. 민주당 정정순 후보, 통합당 윤갑근 후보. 충북 청주 서원입니다. 민주당의 이장석 후보와 통합당의 최현옥 후보 또한 접전 상황입니다. 충남 천안 갑입니다. 개표는 23% 진행됐는데요. 통합당 신범철 후보와 민주당 문진석 후보 715표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